네, 잘 지내고 계시는 죠? 예, 지금 이제 25소단원, 25소단원 3차 시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금 185쪽 하고요. 186쪽입니다. 네, 3차 시 진행할게요. 어휘력 가꾸기와 해결 시야 터뜨리기 제25소단원 네, 허생을 만나다입니다. 네, 다시 말씀드립니다. 185쪽, 186쪽 진행합니다. 우선 내용을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의미 같은 한자가 나옵니다. 의미 같은 한자, 정이라는 의미 나오죠. 우물정, 깨끗하다 정, 고요하다 정, 그 다음에 정사정 이렇게 네 개의 한자가 나옵니다. 정이라는 의미를 가진 네 개의 한자가 나오고요. 이 네 개의 한자를 가지고 활용을 한 어휘들이 두 개씩 나옵니다. 그래서 총 8개의 어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씩 볼까요? 첫 번째는 시정입니다. 이거 시정. 네, 시정. 두 번째는 유정이라는 말이 나오네요. 시정과 유정. 그 다음에 정결, 정화, 정숙, 정좌, 그 다음에 정치, 재정.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어휘들이 나오는데요. 하나하나씩 보충을 통해서 의미를 명확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정이라는 어휘가 나옵니다. 시정. 네. 인가가 모인 곳, 인가, 그 사람들의 집이 모인 곳 또는 중국 상대에 우물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모여 살았다는 데서 유래한 말입니다. 상대라고 되어 있죠. 중국 상대. 네, 고대 때 얘기입니다. 중국 상대에 우물이 있는 곳에 사람이 모여 살았다는 데서 유래한 말입니다. 그 다음에 유정. 석유의 원유를 퍼내는 샘을 얘기하죠. 유정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정결. 매우 깨끗하고 깔끔한 걸 얘기하고요. 정화. 불순하거나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는 걸 얘기합니다. 깨끗하게 변화시킨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정숙. 여자의 성품과 몸가짐이 조용하고 얌전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하필 여자라고 할까요? 그냥 남자도 될 텐데. 예. 성품과 몸가짐이 조용하고 얌전한 걸 얘기합니다. 정좌. 몸을 바르게 하고 앉는 걸 뜻하는 거죠. 정좌. 그 다음에 정치. 나라를 다스리는 일 또는 국가의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행사하는 활동으로 국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상호 간의 이해를 조정하며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등의 역할을 하는 것을 그런 것을 뭐라고 한다? 정치라고 한다. 그 다음 재정. 돈에 관한 여러 가지 일을 재정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시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활동이나 공공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자금을 만들어 관리하고 이용하는 경제활동이라고 돼 있네요. 첫 번째 뜻은 넓은 의미의 재정이고 두 번째는 좁은 의미의 재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개인, 가계, 기업 등의 경제 상태를 얘기할 때도 이 재정이란 말을 씁니다. 예, 아시겠죠? 네, 여기까지 우선 보시고요. 네, 한 가지 좀 정정할 게 또 생겼네요. 보시면 여기 정좌라고 돼 있죠? 정좌, 그쵸? 네, 정좌. 이 정좌는요, 정자가요, 얘가 아니고 바를 정자 쓰셔야 돼요. 예. 바를 정자 써서 이 정자라고 해야지 이제 몸을 바르게 하고 요거를 지워야 되는데 예. 몸을 바르게 하고 예. 몸을 바르게 하고 앉는 거 할 때 이 정자 고요할 정자 쓰는 게 아니라 바를 정자 쓰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이렇게 바꾸고요. 자, 그러면 뜻을 어떻게 바꿔야 되나?
이 정자라고 썼을 때는 몸을 바르게 하고 앉는 게 아니에요. 요거 좀 지우고요. 예. 몸을 바르게 하고 앉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마음을 가라앉히고 몸을 바르게 하여 조용히 앉음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마음을 가라앉히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몸을 바르게 하여 조용히 앉음이라고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이게 좀 수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좀 이상해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네. 마음을 가라앉히고 몸을 바르게 하여 조용히 앉는 것을 정좌 고요할 정자 써서 정좌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의미는 좀 통하긴 하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하는 게 좋겠죠. 예. 다시 설명했던 거 좀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잘못된 점 죄송합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고요. 네. 내용 우선 다 지우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챕터 보실게요. 이야기 속 한자 어휘입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내용을 한번 들어보실게요. 이야기 속 한자 어휘. 허생전에서 허생은 한양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을 찾기 위해 운종가로 향한다. 운종가는 어디를 뜻하고 무엇을 하는 것인지 살펴보자. 한양은 조선의 수도로 사람과 곡물이 집중되었으며 각 지역의 특산물이 모였다. 이러한 한양에서 가장 번화한 거리인 운종가는 한양의 대표적인 상가로 사람이 구름처럼 모이는 거리라는 의미이다. 그 위치는 지금 서울의 종로 4거리를 중심으로 한 곳이다. 자, 내용 다 들으셨습니까? 한양은 조선의 수도로 사람과 곡물이 집중되었으며 각 지역의 특산물이 모였다. 네. 특산물이 왜 모였을까요? 대동법이라고 혹시 아시죠? 기억나십니까? 예. 그 특산물을 이제 특산물을 이제 납품하는 것을 공납이라고 하는데 그 공납의 폐단을 막기 위해서 시행했던 그런 법이죠. 예. 그 특산물을 곡물로 대신한 곡식으로 대신내는 그런 이제 그런 제도였어요. 예. 그 대동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이제 특산물들이 이제 한양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때 이제 왕한테 임금한테 진상을 하기 위해서도 모이고 수도니까 한 나라의 수도니까 당연히 특산물이 모일 수밖에 없겠죠. 예. 자, 이러한 한양에서 가장 번화한 거리인 운종가는 운종가라는 그 거리가 나오죠. 지금 여기 운종가 보이시죠? 예, 이쪽을 운종가라고 합니다. 운종가는 한양의 대표적인 상가로 사람이 구름처럼 모이는 거리라는 뜻이에요. 예. 그 위치는 지금의 서울의 종로 4거리를 중심으로 한 곳입니다. 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운종가라는 그 거리 이름이랑 또 종로라고 있어요. 종로. 예, 종로라는 거리 이름에서 그 지금의 종로라는 그 거리 이름이 유래가 된 거죠. 자, 보충 한번 보실까요? 네. 운종가라는 곳 보이세요? 예, 조선시대에 서울의 거리 가운데 지금의 종로 4거리를 중심으로 한 곳입니다. 네. 상가는 상점들이 쭉 늘어서 있는 거리를 얘기합니다. 네, 이해되시죠? 예. 그 다음 세 번째 보시겠습니다. 실학이 반영된 조선시대 물건이라고 돼 있죠? 예. 어떤 물건들이 있는지 내용을 또 들어볼게요. 실학이 반영된 조선시대 물건. 조선 후기에 등장한 실학은 이용 후생을 목표로 하였다. 실학자들은 지속적인 탐구를 통해 백성이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물건을 만들었다. 대동여 지도. 김정호가 27년간 전국을 직접 답사하고 실측하여 만든 지도. 상평통보.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공평하게 쓸 수 있는 돈이라는 뜻으로 조선시대에 쓰던 엽전. 거중기. 정약용이 만든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는 데 쓰던 기계. 자,
이런 내용들이 나오네요. 네, 실학이 반영된 조선시대의 물건입니다. 조선 후기에 등장한 실학은 이용후생을 목표로 하였다. 네, 이용후생. 그죠? 여기 이용후생. 그죠? 그 다음에 실학자들은 지속적인 탐구를 통해 백성이 일상생활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물건을 만들었어요. 여기 지도라는 표현이 나오죠. 대동여지도. 여지라는 표현이요. 그 지리란 뜻입니다. 예, 우리나라의 지리를 예, 지리를 표현한 지도란 뜻입니다. 예, 지도. 지금 이게 그 온전한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게 아니죠. 지금 이게 저작권 때문에 아마 이렇게 오려서 지도를 이렇게 온전한 지도가 아니고 온전한 지도 모양이긴 한데요. 이렇게 오려서 표현을 했습니다. 제시를 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상평통보.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공평하게 쓸 수 있는 돈이란 뜻이고요. 조선시대 쓰던 엽전입니다. 엽전이라는 표현이 나오네요. 그쵸? 네, 엽전이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밑에 보시면 거중기가 나옵니다. 거중기. 그쵸? 아이고. 우선 내용을 지워볼까요? 그 다음에 거중기란 표현이 나오죠. 여기 거중기. 보이시죠? 거중기. 정약용이 만든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는데 쓰던 기계. 자, 거중기가 어디에 쓰였을까요? 네, 우선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는데 쓰던 기계를 만들었어요. 이 거중기를 만든 계기가 뭘까요? 이때 시대적 배경 누가 계셨죠? 이제 정조, 그 다음에 정약용 있었죠. 정조가 이제 성을 하나 짓는데요. 그 성이 어디죠? 수원에 있어요. 예, 수원 화성이죠. 아주 과학적으로 지어진 아주 아름다운 건축물입니다. 그 수원 화성에 수원 화성을 축조할 때 정약용에게 그 축조의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설계를 맡기나요? 설계인지 이제 그 책임을 맡기는지 하는데 그 공사를 할 때요.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릴 때 쓰던 기계인 거중기를 고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사 기간을 아주 많이 단축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죠. 네, 거중기, 무거운 것을 들어 올리는 데 쓰는 기계입니다. 네, 이런 되게 획기적인 그런 발명품들도 나오게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렇죠? 조선 전기에 세종이 계셨다면 조선 후기에는 이제 영정조 시대 때 그리고 그 수많은 실학자들에게서 획기적인 그런 물건들이 발명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보시겠어요. 근데 보충으로 볼까요? 자, 이용후생이라는 말은요. 기구를 편리하게 쓰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넉넉하게 해서 국민의 생활을 나아지게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탐구라는 말은 필요한 것을 조사하여 찾아내거나 얻어내는 것을 얘기하고요. 지도, 지구 표면의 상태를 일정한 비율로 줄여서 이를 약속된 기호로 평면에 나타낸 그림을 얘기합니다. 엽전, 예전에 사용하던 노쇠로 만든 돈입니다. 둥글고 납작하고요. 가운데에 네모진 구멍이 있어요. 고려시대의 사만중보, 사만통보, 동국중보, 해동중보 등과 조선시대의 조선통보, 상평통보, 당백전, 당호전 등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거중기. 예전에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리는 데 쓰던 기계고요. 주로 큰 건축이나 토목공사 등에 쓰였습니다. 정약용 선생님이 고안한 기계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자, 네 번째 챕터 볼까요? 네 번째 무슨 말이 나올까 보세요. 실학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조선시대 물건을 더 조사해보자 그랬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볼까요? 네, 박규수의 평혼의라고 보이십니까? 네. 둥근 황동판에 앞과 뒤에 북반구와 남반구에서 보이는 별자리를 각각 그린 천문도예요. 별자리의 위치를 통해 시간과 계절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 조선 전기에 혼천이라고 있었죠. 예. 후기에는 실학의 영향을 받은 박규수의 평혼의가 있네요. 박규수는 박지원의 아들로 알고 있는데요. 맞죠? 예. 그 다음에 최한기의 지구 전후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최한기는 수학자로 상당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예.
지구를 동반구와 서반구로 나누어 목판에 새긴 세계 지도예요. 그리고 조선 지식인들의 세계 인식을 바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최한기의 지구 전후도, 그 다음에 박규수의 평온의, 이런 것들이 실학의 영향을 받아 만들어진 그런 물건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샬겨시아 터뜨리기 보시겠습니다. 총 3문제가 나오고요. 3문제 모두 본문으로 만들어진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 3문제 모두 본문으로 만들어졌어요. 1, 2, 3번 잘 보세요. 보기는 지금 본문이죠. 예. 그 다음에 니은은 한양 안에서 누가 가장 부유하오? 라고 우리말로 제시가 되어 있네요. 예, 봅시다. 기억에 나타난 감정으로 적절한 것은, 기억은 석호입니다. 석호. 석호라 그랬습니다. 석호라. 석자는 아낄 석, 애석할 석자죠.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 5번 중에 뭡니까? 답은 2번이 되겠죠. 안타까운 거죠. 자, 넘어갈까요? 자, 기억은 감탄문입니다. 2번 보시겠습니다. 보기의 글과 내용이 일치하면 0표, 일치하지 않으면 가위표, X표시 해보자 그랬습니다. 1번, 허생은 글 읽기를 본래 7년을 기약했다. 아니죠. 10년이죠. 예, 넘어가겠습니다. 2번, 허생이 문을 나서서 가니 서로 아는 이가 없었다. 예, 맞습니다. 서로 아는 이가 없었죠. 집안에만 있었기 때문에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3번째, 허생은 친구인 변씨를 찾기 위해서 운종가로 나갔다. 맞나요? 운종가로 친구인 변씨? 친구가 아니죠. 예, 서로 모르는 사이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XOX가 되겠습니다. 예, 넘어갈까요? 3번 볼게요. 자, 니은의 풀이를 참고하여 다음 빈칸에 들어간 자를 차례대로 써보자 그랬습니다. 예, 교과서 본문에 있었던 사파를 그대로 따왔네요. 한양 안에서 누가 가장 부유하오?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한양 중. 자, 누가 가장 부유하오? 누가라는 말이 빠졌고 가장 최는 있죠. 그 다음에 부유하다는 말이 빠졌죠. 자, 그러면 누구 숫자와 부유하다 부자가 빠졌겠네요. 정답 보시겠습니다. 네, 누구 수와 부유하다 부자를 집어넣으면 답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3차시 진행을 하고요. 예. 25소 단원 3차시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은 8대단원 마무리 진행하겠습니다. 단원 마무리에다가요, 8대단원 더 보기, 옛 그림 감상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진도가 되겠네요. 그쵸? 다음 시간이 마지막 진도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업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